네, 오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포성이 오가는데 참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들린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대피하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기로 했고 그 통로 주변의 휴전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거 진작했어야죠. 예.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인 탈출 후에 러시아가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러시아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건요. 이번 사태를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이번 사태로 인해서 누군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겠고 또 누군가의 빛나는 생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쓰러져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표면적인 소식만 보고 그저 편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국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회담을 진행할 거라고도 밝혔는데 조속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파월 의장이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이틀 연속 발언을 했습니다. 하원에 이어서 간밤에는 상원 연설이 있었죠. 전쟁은 심리적인 부분과 투자 지출에 영향을 끼치고 또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조 월가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빌 그로스가 이날 CNBC에 출연을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눈에 띄죠.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애써 좀 외면을 하려고 했던 이 단어를 다시 깨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였고요. 간밤의 흐름 아래에다 정리했습니다. 공급망 우려로 비철금속 급등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아연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후 최고치고 니켈은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소맥이 더 오를 수 있을까 했는데 간밤 7% 추가 폭등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영향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만 뉴욕 증시에서 움직였습니다. 쭉 보시면 섹터별 상승률 상위로 정리가 쭉 돼 있는데요.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 에너지, 원자재 요쪽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가 이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제외하고 다 원자재 관련주이죠. 여기만 올랐고요. 아래 보시면 기술주, 성장주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3대 지수 나와 있는데 장중의 변동폭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우지수가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보신 그 상승률 상위의 그런 섹터들이 이 아래를 받쳐주면서 다우지수는 0.29% 하락률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나요? 나스닥 지수가 어제 1.56% 추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실 원자재 급등도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도 어제와 크게 새롭게 바뀌거나 전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어제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을까요? 다음 보시죠.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보시면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어제 키포인트 진행을 하면서 살짝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탐욕에 가까운 부분이고 빨간 쪽으로 갈수록 이제 공포 쪽이거든요. 요즘 계속 극심한 공포 쪽에 갇혀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이 지수가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수준에서 이틀째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공포로 인해서 눌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이런 지표들 보면 투자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 투자 힌트를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 이 와중에 그래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 2개 좀 추려봤습니다. 음식료 섹터 먼저 보시면 음식료 섹터 안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4개 모두 신고가 영역이고요. 이 안에서 이 크루거의 1년 차트 캡처를 해봤는데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나왔네요. 크루거의 차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크게 뽑아내고 있는 현재 국면이고요. 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도 있을 테고
시장 방어적인 성격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배당 성향도 이쪽이 좋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SPC 삼립 등의 이 원자재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가 최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출연자들에게 투자 의견 점검 받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방산주 볼 텐데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방산주 섹터 안에서 간밤 좀 혼조권이 나타났습니다. 약간 밀린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전까지 워낙 강했죠. 그래서 숨고르기 정도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 업체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1% 추가 상승을 하면서 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지속적으로 전쟁을 위한 비용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는 것인지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독일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요 군비 쪽에 증액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기존에는 GDP 한 1% 초반대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2%로 크게 증액한다는 소식이고 폴란드 마찬가지, 일본도 방위비 예산 역대 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금 평화 비용 늘리기에 나설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국내 그런 관련 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별 흐름 그리고 그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아무래도 한화 이 그룹 쪽에서 방위 산업 쪽이 많고요.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빅텍 등이 있습니다. 요 네 종목이 좀 묵직한 종목이고 중소형 업체 중에서 빅텍이 그나마 실적이 턴한 종목이라서 여기에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 레포트 올라온 게 눈에 띄어서 그냥 캡처해서 지금 직전에 왔는데요. 사실 이제 전쟁 테마가 같이 들썩이면서 러시아 가스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뭐 LNG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선이 필요하다, 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최근 조선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선의 국모라고 불리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꽤 영향력 있는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자재를 새로 커버리지 게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평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자재 섹터도 봐야 하는 것인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내용 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투자 판단 듣도록 하겠습니다.